자,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압존법이라는 것은 청자가 주체보다 높을 때 주체를 높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문법 책에서 보면 되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위에 문장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집에 오십니다. 저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자, 이유는 자, 지금 할아버지가 청자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 문장의 주체, 주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보단 할아버지가 훨씬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저것은 높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자, 얘가 X고요. 얘가 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거 다 허용돼요. 지금은 압존법 안 써요. 지금은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오십니다. 이거 다 맞아요. 그리고 원래는 이걸 원칙적으로는 이 압존법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가족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회사에서도 다 사용하는 걸로 허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오늘 우선 외래어 표기법까지 해놓고 만약에 저기 학교에서 만약에 꼭꼭 물어봐야 돼. 우리가 무조건 앞서가야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세 들어간다 그러면 중세 할 생각이에요. 근데 중세까지 안 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 선생님이 왜 고민을 하신 거냐면 엄매를 선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를 고민하신 거야. 내가 볼 때는. 그잖아요. 엄매 선택하는 애들은 저기 그 고전 문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하시지 않으실까? 그래서 지금 6월 첫째 주니까 안 하실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요거는 마무리 좀 지어 봅시다. 이거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뭘 할지.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 문제 풀던가. 문제는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여러분 그 부광 우리 학원에 부광이 1학년이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게 됐는데 부광 1학년 아이들 이렇게 여러분들 후배잖아. 부광은 전통적으로 아이들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학교에서 시키는 건가 아니면 그런 아이들만 모이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더라고. 부광. 그리고 이거 좀 쓸데없는 얘기지만 수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냥 듣고 올리세요. 부광이 제일 예뻐. 외모적으로 봤을 때 부광이 제일 예쁩니다. 자, 아니다. 우리 학원에 오는 친구들이 예쁜 애들만 오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래서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자, 152페이지.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단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자, 표기해보자.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요거 우리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집에 가서 꼭 한번 써보셔야 돼요. 써보지 않고 눈으로 읽으면 절대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국어는 손으로 하는 거라고 늘 말씀드렸어. 그리고 오른쪽에는 문제들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 우리가 자, 배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쓴다고요? 된소리 쓰지 않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배지가 아니고 배지. 정말 어색하지, 그지? 근데 배지가 맞아요. 배지. 자, 그래서 뺐지 아니고 배지 이렇게 쓴다라는 거. 이런 거 참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케이크라고 있는데 케이크라고 되어 있죠. 케이크. 자, 만약에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K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발음 자체가 케이크잖아요. 그러면 을을 더 넣어줍니다. 그래서 케이크 하지 않고 케이크 이렇게 해준다는 거. 자, 그리고 자, 밑에 보니까 자, 타겟트. 자, 타겟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타겟이라고 하지 않고 타깃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니까 자, 배지. 거기 발음 기호 그대로 보세요. 배지. 그래서 배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자, 케이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케이크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발음으로 잘 읽는 친구는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 못하는 친구들이 유리합니다. 발음 못하는 친구들이 졸라 유리해. 자, 앞에 우리가 이거 원래 원 발음 뭐야? 타깃 이게 맞아요. 그래서 타깃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만약에 발음 타겟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그러면 이제 메시지. 이게 맞아요. G라고 쓰면 안 됩니다. 지읒개는 뒤에 단모음 쓴다고 했어요. 주스 아니고 주스. 그러네. 이거 발음 잘하는 친구들 이거 위험하네. 자, 그 다음에 플래시 아니고요. 자, 이중모음 쓰지 않는다 그랬죠. 우이 안 쓴다 그랬습니다. 플래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플래시. 자, 그 다음에 플랜카드 아니고요. 자, 플랜카드 아니고 자, 플래카드. 그죠? 플래카드. 딱 읽으면 발음 진짜 못하는 거예요. 매지, 케이크, 타깃, 메시지, 플래시, 플래카드. 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적어봐야지 적어보지 않으면 틀려요. 자, 2번. 다음은 정지드래곤의 자, 카페 프란스의 일부를 당시의 표기와 현대 표기에 따라 적은 것입니다. 밑에 보니까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요. 자, 왼쪽에 정지용 카페 프란스.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카페 프란스 이렇게 적었습니다. 카페 프란스. 카페 프란스. 예전에 우리 그 어머님이 스테인리스를 어떻게 발음해요? 스댕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스댕 어디 있어? 스댕. 그 스댕이 바로 이제 스테인리스. 부모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지? 스댕. 그리고 이제 다라이 일본에 있는 걸 이제 다라 이렇게 표현하시죠. 스댕 난 세상에 제일 웃긴 것 같아. 스댕. 자, 1번 볼게요. 외래어의 표기가 올바른. 요거 한번 풀어보자. 자, 이거 풀어보고 시간 좀 여유 있으니까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1, 2, 3, 4. 선생님이 이제 해줄 게 없어가지고 많이 이건. 다 풀었어요. 자, 일본의 외래어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그죠? 그래서 케이크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케이크. 자, 그래서 어말과 자음 앞에 PTK만 딱 끝나면 을을 붙이는 거예요. PTK는 자, 을을 붙인다.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자, 틀리면 X 하세요. 자, 외래어를 표기할 때 지읒개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쓰셔야 됩니다. 주스,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건 X고요. 자, 외래어의 1 음은 원칙적으로 1기호 5입니다. 가로 3에 외래어의 받침은 음운 변동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올 수 있는 자음 디귿 빠져야 되고요. 시옷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X. 자, 3. 된소리 표기가 허용되는 것은 자, 빵이에요.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된소리를 그냥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그대로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빵. 이 빵은 저기 어디서 왔지 이거? 포르투갈에서 왔나? 뭐 그럴 거야. 빵 이거 외래어입니다. 빵. 자, 그 다음에 카페 맞고요. 자, 카페 아니에요. 된소리 쓰지 않습니다. 카페 이게 맞아요. 카페. 그 다음에 재즈가 아니고 재즈가 맞고요. 서비스 아니고요. 서비스. 모차르트가 아니고 모차르트. 그죠? 모차르트. 근데 모짜라고 많이 쓰죠. 근데 모차르트 이게 맞습니다. 왠지 모차르트가 하니까 좀 천재성 있는 것 같은데 모차르트 그러니까 그냥 아저씨 같은 느낌 아니에요? 좀 그런데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데. 자, 다음 단어의 표기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세요. 마들이 아니고 모델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모델.
이게 맞고요. 모델. 자, 그리고 자, 이거 까메오가 아니고 C잖아요. C니까 카메오 이게 맞습니다. 카메오. 자, 그 다음에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고 프라이드 치킨이에요.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후라이드 그럼 왠지 바싹 구워진 것 같고 프라이드는 그냥 좀 차가운 치킨 그런 느낌 아니에요? 좀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다른데 프라이드. 그러니까 이 어감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해. 짜장, 자장. 다른 얘기지만 짜장 그러면 되게 그 입에 침이 좀 돌만게 좀 짭짤하면서 자장 그러면 좀 춘장이 덜 묻은 느낌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하다 만 느낌 있잖아. 자장. 이게 뭐야? 자장. 왠지 국물 많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냥 짜장이 맞다고 봅니다. 쌤 생각할 때.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자, 2번 있어요. 2번. 자,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알아보자 라고 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고요. 사람의 이름은 성과 이름의 순서대로 순서로 띄었습니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RI 이게 맞지만 LEE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도시, 군, 구, 읍면, 리, 동 행정구역 단위가 각각 도시, 군, 구, 읍, 면, 리, 동, 거. 자, 이런 거는요. 자, 그 앞에 붙임표를 넣을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음운 변화는 앞뒤에 반영하지 않는답니다. 요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그지? 자, 그래서 만약에 삼산, 동 이렇게 하게 되면 삼산 그리고 요거 붙임표. 삼산 붙임표 그리고 동 이렇게 북에 붙임표 동, 산곡 붙임표 동 이렇게. 자, 모음의 로마자 표기. 자, 시간 한 2, 3분 줄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쭉 한번 보십니다. 부광. 그거 다 보시면 오른쪽에 5, 6, 7, 8 이거 한번 풀어봐요. 5, 6, 7, 8. 이번에 우리 고득점 나올 수 있겠다. 7일이에요. 오늘이. 근데 시험범위 다 끝났어요. 그쵸? 아주 빨리빨리 나가서.
뭐야, 인왕리? 왕. 자, 됐습니다. 자, 먼저 우유. 자, 우유. 자, 우유는 이렇게 쓴대요. 자, 이게 뭐야? 우유입니다, 우유. 자, 우유. 우유예요. 되게 맛없어 보이네. 자, 우유. 안 신선해 보여. 자, 6번에 보시면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을 기준으로 맞습니다. 오, 이렇게 하시고요. 자, 로마자 표기법에서 된소리 되기는 표기에 반영합니다. X고요. 체온에서 비둘기 뒤에 히읗이 따를 때도 자, 거센 소리 되기 현상을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온일 때는 자, 우리가 요거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예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자, 이거 형용사예요. 자, 용언이고요. 자, 이 녀석은 체온입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자, 소리 자체가 좋고 이렇게 나고요. 자, 이 녀석은 무코 이렇게 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히읗을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거든요. 자, 얘는 내주는데 얘는 안 해줍니다. 자, 왜냐면 자, 이 녀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자, 좋고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이 녀석은 무크 호 이렇게 줘. 히읗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용언과 자, 체온의 차이. 자, 요것만 우리가 보시면 돼요. 따라서 X입니다. 자, 7번에 국어의 로마자를 표기할 때 음운 변화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기호. 기호는 자, 딱 하나. 3번이죠, 3번. 이걸 뭐라고 하지? 야, 이 기호를 뭐라고 하냐? 영어에서 이거 하이픈이라고 하나요? 국어에서는 이거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짝대기로 합시다. 짝대기. 훨씬 더 국어 같다야. 짝대기. 자, 8번. 다음 단어를 자, 로마자 표기법. 자, 이겁니다. 이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다른 걸 다 떠나서 얘예요, 얘. 그래서 음명동리, 그쵸? 그 다음에 도, 군, 시, 음명동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저기에 짝대기를 해준다는 거. 그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청북, 도. 특히, 자, 받침에 기억이 있을 때는 K로 쓴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모음 앞에는 GBD. 그 다음에 자음이나 어말 끝에는 쓴 KTP. 자, 이렇게 쓴다는 거. 마찬가지죠. 케이스고요. 여기 똑같은 기억이에요. 자, 똑같은 기억입니다. 자, 똑같은 기억인데, 우리가 초성에서는 보통 이제, G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모음 앞에는 못 써야 되는 거예요. 모음 앞에서는 원래, GDB를 쓴다고 여기 모음 아니잖아요. 그쵸? 모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건, 즉, 초성에서는 GDB. 자, 그 다음에, 자, 받침에서는 KTP.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부광이, 이 동네 부광동이라고 있니, 혹시? 없지. 근데 왜 부광이야? 부광고가 있고 부광여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왜 부광이야? 뭐에서 온 거야, 그게? 이 동네 그 학교 이름 중에서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영선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무슨 영선 산이 있거나, 영선 물이 있거나, 아니면 영선 동,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그냥 영어로 젊은 태양이더만. 그냥 학교 이름이 영어야, 영선. 혹시 알고 있었니? 내가 물어봤더니 그냥 영선. 그래서, 영어에서 아이들 얘기로 영선이 제일 어려운 게 영어래. 그래서 영어 수행평가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야. 막 애들한테 뭐 영작하는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영어로 써와. 이렇게 해서 그걸 외워서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거를 뭐 영어로 된 뭔가 이렇게 주고 이거를 요약해서 그걸 영어로 다시 바꿔서 그걸 외워서 수행평가를 쓴다라는 거야. 왜 그러실까? 어차피 그러면 수행평가는 누가 하는 거야? GPT 선생이 하는 거죠? GPT가 하는 거잖아. GPT 학생이. 나는 그 이해가 가죠. 왜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애들이 그걸 제일 어려워하더라고.
그러면서도 과학중점학교야. 그거 엄청나게 홍보하거든요. 과학중점학교라고. 옆에 진상과학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영어중점학교이면 이해가 가겠는데 학교는 영선이니까. 삼산은 여기 삼산산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냐고. 한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빛광일 거고 미칠광은 아닐 거 아니야. 빛광일 거고 부는 뭐야? 지하비부? 남편이 미쳤어요 이건가? 아니면 아빠가 미쳤어요 이건가? 이 뭐지? 부광?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그런 관심 없구나. 선생님이 대건고등학교 나왔는데 인천 대건고. 그 대건은 예전에 그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 천주교학교이기 때문에 그 김대건 신부의 그 대건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서 왔다 그러더라고. 부광은 아주 내 이해가 안 가. 부광. 먼 훗날에는 내가 볼 때는 부광여고하고 부광고 합치지 않을까? 나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부광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부광여고에서 남학생들을 받거나. 이유는 애들이 줄어서. 그래서 지금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동덕여대는 동덕대학교로 바꾼다는 얘기가 한참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동덕여대 학생들이 막 다 시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애들이 없는데 어떡해. 근데 내가 학생의 입장에서 동덕여대 갈래, 동덕대학교 갈래, 그러면 동덕여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나라면 뭐 학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동덕여대는 그냥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런 어떤 인지도라는 게 중요해서 대표적인 남녀공학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망한 학교가 있잖아. 상명대학교. 원래 상명여대였어. 몰랐구나. 우리나라 여대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명여대였습니다. 상명여대. 그래서 상명여대가 이제 상명대로 바뀌면서 지금 조금 그나마 다시 이제 인지도가 좀 있는 것 뿐인데, 상명대 괜찮거든요, 학교가. 저기 마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상명대, 상명여대. 그래서 예전에 한참 상명여대 꽤 인지도가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20년 가까이 지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상명대로 좀 알고 있는 거죠. 동덕여대는 동덕대.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네. 동덕여대, 동덕대. 서울여대는 이제 남대로 바꾸기가 좀 애매하죠. 서울대. 좀 애매합니다. 있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갈게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여대가? 그런 것 같아. 일본에도 있나 모르겠는데.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54페이지. 자, 거기 봅니다. 거기 보시면, 자, 9번, 10번, 11번, 12번 있어요.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90, 11, 12. 12번은 그냥 가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12번은 가만. 다른 건 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우리 1번 문제는 남산 이렇게 쓰는 거고요. 독도, 특히 K를 조심하셔야 돼요. K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K 같은 경우는 받침, 그죠? 어말 끝이죠. 그래서 KTP 이렇게 쓴다 그랬고요. 자, 불국사 보시면 얘도 뭐 크게 어렵지 않고 마지막에 요것만 조심해야 돼요. K, 그렇죠? 그리고 L. 자, 보통 이제 초성일 때는 R을 쓰는데 초성이 아닌 경우에는 L을 쓰고요. 자, 불국, 자, G, 우리가 이제 모음 앞에는 G를 쓰고요. 된소리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 자, 한라산, 특히 한라라고 해서 음원 변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리을이니까 LL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우리가 10번에 보면 다 그래요. 예의, 자, 의 같은 경우 조심하셔요. 의는 이제 UI라고 했습니다. 의는 UI. 그 다음에 같이, 된소리 되게 그대로 적어주면서, 자, 치는 CH 이렇게 해주고요. 자, 부산. 그래서 예전에 막 부산이냐, 푸산이냐,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부산. 자, 그 다음에 종로, RO로 쓰지 않습니다. 종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종로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종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금마. 자, 백금마가 아니고 뭐예요? 뱅, 이렇게 적어줘야죠. 뱅. 그죠? 그래서 백마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자, 밑에 우리가 11, 자, 거기 보니까 다음 단어의 발음 표기를 고르세요. 그래서 자, 왕십리는 밑에 게 맞죠? 그렇죠? 심을 우리가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프가 아니고 심리. 속리산은 자, 위에 걸로 가야죠. 송리, 그래서 이제 비음화가 된 것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송리산. 자, 그다음에 울산. 자, 울산 있습니다. 울산 아니고요, 울산. 그렇죠? 된소리 자, 적어주지 않아요. 자, 다음 단어를 해서 이게 한라산. 한라산이 여기 나오는구나. 한라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자, 13, 14, 15 자, 있습니다. 자, 시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거기 보면 13번에 보시면 자, 5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은 음운 변동이 된 그 결과를 적어줬다면, 자, 압구정은 자, 음운 변동대로 적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래서 압구정 그러면 된소리로 적어야 되는데 된소리는 들어가지 않고요. 압구정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저는 5번이고요. 14번 패밀리가 아니고 패밀리. 아, 이거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자, 그래서 패밀리, 그 다음에 라디오가 아니고요, 라디오 이렇게 보고요. 자, 15번에 보면 자, 5번이에요. 설락 이렇게 하시면 아니고 서락, L을 R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락, 자,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잠깐 쉴게요.